네, 반갑습니다. 이제 요통과 예방법의 이제 제 2강으로 요통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요. 남녀 성별에 따른 요통 유발 질환들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알아보고 디스크의 진단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너무 간단해요. 이제 그런 것들 알아놓으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통의 종류. 허리가 아픈데 종류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급성요통이 있고 만성요통이 있어요. 자, 급성요통은 자, 되게 잠을 잘못 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라든지 아니면은 허리에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사고 났을 때라든지 뭐 이런 때가 많이 있겠죠. 이때 허리에 근육과 인대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자 애후가 좋다고 그래요. 거의는 이때는 일주일 정도는 쉬라 그럽니다. 근데 레스트 그냥 쉬어라. 급성기 때는 무조건 하고 일주일 정도 쉬어주면 허리가 좋아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이 됐었을 때야 실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더 악화가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자, 80%의 환자에서 6주 이내에 회복이 그냥 되더랍니다. 놔둬도. 그래서 조심만 하면 급성요통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일주일 이상 쉬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루해서 못 쉬어요. 또 쉬던 사람들도. 그럴 때는요. 일주일 이상 딱 쉬고 나서 천천히 호흡하는 거라든지 강화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운동들은 약하게 시작해야지. 급성요통 때는 절대 큰 움직임은 금기증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크거나 운동을 세게 한다든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마니아들이 대부분 그런 실수를 하는데 허리가 딱 다쳤는데 허리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1번 어떤 형태가 있냐면 참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 하는 사람, 참고 운동을 계속 해버리는 사람. 이러면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자, 그리고 또 하나 허리가 아팠는데 참고 하는 것도 참고 하는 거지만 어떤 거냐면 운동을 갖다 센 운동을 세팅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요. 대리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좋더라.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성기 요통이 있는데 어떤 거냐. 직업적인 요인. 하루 종일 나는 서 있어야 돼요. 봐보세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어떤 겁니까? 밑에서 중력이 올라오면서 우리 허리에 망곡이 있는데 망곡이 점점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근육이 훌륭해가지고 지구력이 있어가지고 버텨주면 좋은데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서 점점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서 직업적인 요인, 오랫동안 서 있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 있다든지 한 동작을 너무나 오랫동안 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인 사람 그러겠죠.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 어떤 게 나쁜 습관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 이렇게 하고 옆으로 하고 완전히 머리 이렇게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밥 먹는다고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발 한쪽 올리고 있다든지 이게 편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되게 습관 안 좋잖아요. 이미 통증이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장요근이 다 짧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허리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편하다고 앉아 있어. 식당에만 가면은 상석이 어디냐면은 벽하고 가까운 곳이 상석이야. 가가지고 엉덩이 밀고 벽에 딱 허리를 기대고 앉아 있어야지 편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거기가 상석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도 이미 허리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만성기 요통이 있는 사람들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굴곡근,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신전근 이렇게 펴지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는 움츠려드는 근육들이 더 발달을 한대요. 그러면서요. 움츠려지는 근육들이 더 발달을 하면서 움츠려지기 시작했을 때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호흡이 짧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횡격막이 잘 움직여져 이제 들고 날고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횡격막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 그러면은 횡격막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안 움직여져. 횡격막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닥터 스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에 있는 횡격막은 660개의 근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횡격막 호흡 하나를 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이 660개가
춤을 추더라는 거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이 움직임이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대단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움직임이 떨어져서 깨작깨작 했을 때 허리가 통증이 또 발생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만성요통이 급성요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성요통은요. 준비가 돼 있어서 천천히 아파 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세게 아픈 급성요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팠을 때 치료를 해라 이 소리예요. 이걸 갖다 참고 놔두면 나중에는요 급성요통으로 번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성기 요통이 급성요통이다라는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병적인 요통이 있어요. 허리가 아픈데 병적으로 아픈 사람들. 봤죠? 자궁 내막증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1강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보니까 병적 요통은 뭐냐면은 심각한 병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했는데 예를 들면 척추결핵. 심각해요. 척추결핵이 걸렸을 때는요. 염증이 발생하면서 척추가 나중에는 벤부스판이라 해서 척추가 싹 달라붙으면서 척추가 못 움직이는 강직성 척추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골반부터 싹 굳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척추결핵이 있었을 때는 척추결핵이 있다 보니까 거기 뇌척수액이 또 속에 들어있잖아요. 뇌까지도 침범을 당하는데 순식간에 침범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척추뼈 골절이 됐을 때도 아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골수염, 골수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방금 전에 말했죠. 그 다음에 암이나 이런 것들이 뭘 타고 번질까? 암이 전이 됐습니다. 전이가 됐는데 도대체 뭐 타고 전이가 됐어요? 림프 타고 전이 되죠. 혈관 타고 전이 되죠. 간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자, 간에서는요 면역기관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웬만한 세균들이 들어오면요 쿠퍼셀이 있어가지고 막아버리거든요. 걔네들 딱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암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가짜 혈관처럼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가 마치 암세포가 아닌 듯이 속이는 세포들이 생겨나요. 가지고 걔네들이 진짜 건강한 세포인 것 마냥 위장을 해갖고 타고 들어가서 그것이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게 암세포예요. 되게 무섭죠. 걔네들이 아주 속이는 놈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요통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출처가 돼갖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봐보니까 남자 호발 질환이 있고 남자가 호발해가지고 허리가 아픈 질환이 있고 여자가 더 많이 발생해가지고 허리가 아픈 질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강직성 척추염은 남자들이 훨씬 많대요. 남자들 같은 경우 보니까 미만성 특발성 골격과 골형 미만성 특발성 나중에 자라면서 갑자기 성장이 확 되면서 골격들이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속에 있는 내장기 성장과 겉에 있는 근육의 성장과 그 다음에 골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면요 사람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이렇게 많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골형성증 있고 그 다음에 골수염, 디스크염, 다발성 골수정, 그 다음에 전이암, 복부 대동맥류